가면 시리즈 할 일 없어. 시작하시죠. 그럴까요? 사람들이 없어요. 예, 먼저 오늘 우리 완주군 우리 기자님들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서남용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의원님들, 또 윤수권, 또 권유환 도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당의 간부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날이 아주 그냥 오늘은 좀 날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인데 우리 다들 또 바쁘실 텐데 우리 기자님들도 연말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새해에도 좋은 만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찾아뵌 것은 연말이기도 해서 또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또 21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완주에서 의정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의정보 대회를 앞두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또 지역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의 중요성이 대단히 정치에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를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그 제안을 해주는 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정치 활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내년이 지금 윤석열 정부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중간 평가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이런 활동들 이것들 다 전체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그간의 그 국정 운영의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어떤 후퇴 또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또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결국 국민들이 그 민생의 위기로서 국민들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그 의정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과 또 무능을 비판하고 또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활동을 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해수위원으로서 우리 농촌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지역 소멸 위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만은 농촌에 이런 그 농업 소득이 역대 최저로 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역 소멸의 문제도 가속화되고 있어서 소득 안정에 관련된 그런 의정 질문도 많이 하고 대안도 많이 찾는 그런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이렇게 IMF의 이런 경제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의 어떤 질곡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 제대로 된 그 총선에서의 심판이 필요하다.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또 견제하고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올해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감액하고 또 증액에 관련된 그런 협의들을 보면 정부 여당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민생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야당의 여러 가지 그 증액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대폭 삭감을
새만금 SOC 예산을 78%를 삭감을 하고도 뭐 중간중간 얘기 드리는 바로는 일정 정도 그 복원을 하겠다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나오거나 제대로 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새만금 공항에 대한 그 예산 협의가 새만금 공항 예산에 대한 복원은 상당히 정부 측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원내대표 우리 당 입장에서는 12월 20일까지 그 예산안 처리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니까 감액 예산이라서 편성해서 그 예산 통과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그 대부분의 사업들은 뭐 국가인지 그 예산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안에서 빠져 있어서 국회에서 조금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예산은 분하고 협의를 해서 완주의 그 수소차에 관련돼서 폐연료전지를 다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 인증 특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좀 더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완주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곳에서 맞은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수소차들이 많이 운행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일정 정도 시간 지난 후에 그 연료전지가 폐연료전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폐연료전지를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하고 인증하고 하는 그 센터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럼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특화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이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지금 완주보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육특교로 상반기에 33억 1,1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91억 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82억이 확보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정보고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예산도 좀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예산 처리 시한을 너무 넘겨서 여야간이 아직도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의정보고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성과가 확정된 게 없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정치 상황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2월 20일 날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해보겠지만 최대한도로 이런 성과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궁금한 게 지역구 공동사항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선관위 획정위에서 그 국회로 획정안을 보냈는데 그 획정안에 이제 우리 주된 내용은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전라북도의 의석을 한 석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그 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안이 전체적으로 그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지역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그 수도권의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전북의 의석을 줄인 거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협상해 나갈 때 가장 최우선 과제로 전라북도의 한석을 감소될 걸로 지금 되고 있는 한석을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1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최우선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법은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관행을 보면 선관위 획정위에서
그 제안됐던 안대로 확정된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결국은 다시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내서 보내게 되고, 그리고도 만약에 뭐 합의가 선관위 획정에서 그 안을 합의가 안 되면 그 안을 갖고 결국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그것이 의결이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건데, 민주당의 예를 들어 민주당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그게 진행되는 경우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안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입장은 12월 20일까지, 아까 예산안도 그때 처리를 하고 12월 20일까지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선거법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그 합의 없이 이제까지 또 끝까지 마지막에 합의 없이 처리가 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예상은 뭐 하고는 있지만 상당 정도 아마 그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한 서울 더 부과해서 열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다음에 그 지역구 변경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첫 번째 그 현재 그 비례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준연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준연동형 비례를 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을 할 거냐라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병립형으로 가면서 어떤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역주의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거냐, 아마 그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고, 이제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10석으로 가느냐 9석으로 가느냐가 먼저 큰 틀을 정해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부적인 또 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9석으로 갈지 10석으로 갈지 자체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남원 무진장 지금 뭐 완주 김제 임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우 의원님 거치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현재대로 또 확정한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재선하는 동안에 우리 완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완주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그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양한 그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무진장에서 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그 여야 정개특위에서 어차피 확정할 텐데 그 혹시 일정은 좀 나왔나요? 정개특위 여야. 지금 정개특위에서 아직 그 회의를 아직 열지는 않았는데 여야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 열석 유지가 될 경우는 이제 김제 부안이 문제가 되니까 익산은 한 저쪽 던졌는데, 그래서 군산 김제 부안을 엮어서 새만금 벨트를 이렇게 엮어서 조정을 한 그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크다고 보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선관위 획정에다가 획정 기준을 보낼 때 예를 들어 2대1의 기준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김제부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이나 혹은 뭐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주병이 지금 인구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지금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여간 그 여러 가지 특례를 활용해서라도 하여간 열석을 유지하는 이런 방안을 찾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게 그 우리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또 여야 간에 그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수소차 폐연료 시범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폐연료전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 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네. 15억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 그 전체 예산 나옵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매 저기 그 임대 아파트
그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도 참고했던데 네네. 뭐 진척사항이 있나요? 군의원님들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군요. 같이.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상내 주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도당 차원에서는 권영환 도의원이 그 당 책임을 맡아서 관련돼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전세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으로 보면 전세 피해자에는 현재 요건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신탁 회사로 한 경우에서 전세 피해자 등으로 해서는 일부 이 법이 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 관련 지원책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거기에 그 법에 따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찾아서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 좀 LH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이 현재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권영환 도의원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일단 실태조사 130세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서요. 일단 동신아파트 현지를 나가서 일단 접수를 받았고요. 어제 그제는 무석대에 방문해가지고 이게 무석대 중국 유학생들이 한 40여 명이 전세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다 보니까 통역이 필요하고 해서 일단 무석대 협조를 받아서 어제 그제 무석대에 나가서 무석대 학생들, 중국 유학생들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접수를 받은 부분을 국토부에 보내서 국토부에서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재는 얼마 전까지 32세대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7세대는 전세 피해자를 일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국토부에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전세 피해자 인정받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여서 일단 그걸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일단 새마을금고가 동신아파트의 주인인데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집을 비우라고 하는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좀 늦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LH가 현재 완주 지역에 한 60가구 정도의 공실이 있어요. 그 공실을 좀 활용해서 만약에 집을 비워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 거기 가서 좀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주 피해 인정? 32세대 신청해가지고 17세대? 7세대. 7세대. 네, 그게 한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인정이 안 됐다는 뜻이 아니고 조사는 7세대 됐고 나머지는 네, 그게 이제 보내면 그게 인정이 된다 안 된다를 그분들 보내주는데 현재 아직까지 안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됐다고 이제 오는데 판정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건들이 각자 다른 모양이에요. 입주자들이. 일단은 올 전세 있는 사람은 6천만 원부터 그다음에 이제 전세하고 임대보증금 섞어서 하는 사람들은 5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0, 500 정도. 이게 중국 유학생들은 300만 원, 500만 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해 9월 정도부터 임대보증금을 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단 안 내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걸 해가지고 까나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안내들을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당사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사실은 그 문제 접수를 받고 우리 중앙당에 이제 그 접수가 돼가지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내용을 듣고 우리 도의 이제 자문 변호사 5명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세 피해자라고 하는 인정이 돼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그런 안내가 즉각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군의회로 보의회로 하셨던데
이게 이제 처음에 중앙당에서 접수가 돼서 중앙당으로. 예. 협의가 와서 이제 제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이제 권유환 도의원이 그 부분 담당을 하고 우리 완주에는 지금 물질위원장이 지금 유우식 의원이 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감에서 세 군데에서 우수 국감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대안 제시 같은 거 했던 것 좀 기억나는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 개정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반영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 농가의 그 농업 소득이 역대 좀 최저로 지금 통계로 보면 최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쌀값도 보면 쌀값이 떨어지면 이제 쌀값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농업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결국 농업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농업에서 희망을 못 가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농업 그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쌀값의 경우에 지금 쌀의 생산에 비해서 지금 소비가 좀 적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는 생산할 때 생산 조정을 논에다 다른 작물을 심어서 생산 조정을 하고, 그리고도 만약에 많이 생산이 되면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서 그 격리를 쌀을 격리를 해서 국가가 이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법으로도 시장 격리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거를 말하자면 그 적절한 때 이걸 해야 되는 그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이 현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쌀값 조정을 농산물 가격을 이 물가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생겼으면 쌀값을 낮추는 정책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제 그거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양곡법 개정안을 냈죠. 근데 그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사전 생산 조정을 해가지고 적게 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도 만약에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임의로 말하자면 재량에 의해서 시장 격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국가가 말하자면 시장 격리를 하도록 이제 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것이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게 가장 핵심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만약 하게 되면 또 거부를 하고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강제 시장 격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년 5년 동안에 그 평균 가격을 내서 그걸 기준 가격으로 설정을 하고, 올해의 가격이 평년 가격이 그 기준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80% 내지는 뭐 예를 들면 85% 정도 그 미달 가격에 그 정도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 거죠. 이 방식은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제도고, 그다음에 이건 시장 경제에 또 반하지도 않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안을 냈더니 또 정부가 하여간 못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소득이 감소되는 원인을 짚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기상 이변들이 많거든요. 뭐 우리 완주도 이번 여름에 뭐 하우스도 물에 잠기고 하는 여러 피해도 있었고, 전라도 전체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재해로부터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농업재해 보상법이나 농업재해 보험법이 미진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짚고 그 개정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국정감사 때 그런 대안 제시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민간견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는 어때요? 지금
저는 그거는 아마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지금 말씀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진위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 신당을 근본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설령 신당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원들이 많이 지지하거나 또 우리 민주당이 많이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원래 서른 의원님 같은 분도 그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아주 밀접하게 많은 생각을 교감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민평년 아침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 신당 부분은 성공이 어렵다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게 이제 신당에 대한 진위를 갖고 하는 것인지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낙연계는 없나요? 뭐 그렇게 지금 뭐 딱히 뭐 이낙연계 아니게 뭐 이렇게 하기는 불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주 신문입니다. 가볍게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완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무진장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을 적게 받아오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선거구가 개편이 됐을 때 완주를 지키실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아마 예산 문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완주군이 기본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4개군이 있는데 약간 이런 건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군들이 있으면 최소 그 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예산들이 오는 게 있죠. 적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숫자에 비례해서 무조건 그 비례해서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그 각 군마다 또 군의 기본적인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예산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아마 완주군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열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석을 유지할 때 여러 가지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현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다각도로 찾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로서는 완주 구진장 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완주의 정치적인 제가 나름대로 이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완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완주가 이렇게 더욱더 발전하게끔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의식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가정상에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나 실제로 완주 국민들은 우리 의원님께서 9석으로 됐을 때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완주군을 찾아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지역구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예상해가지고 예. A 안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가고 B 안으로 그것이 가기는 어려운 건데 여야 가장 중요한 것이 여야 정계특인데 거기서 결정하는데 이 선거구 획정이 더불어민주당 정계특위 1호 안건으로 전라북도 열석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원하는 가장 국민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무진장 완주 무진장 가고 지금 가장 중요하지 김제 부안이거든 사실은요. 이 김제 부안하고 이제 군산하고 연결해서 그 두석 유지 이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좀 전라북도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평소 때 설명이나 이 보안 설명 같은 게 그래서 필요한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오늘 와서 전체 돌아가는 상황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서도 지금 공동은 27,000 동상면이나
병천은 한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공동에다 27배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몫이 있으니까 기본 몫을 채우고 나머지를 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아니 근데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무진장보다 예산이 2억 많을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4억 많을 때가 있어요. 보도자료만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완주군은 10만을 향해 가고 거기 뭐 무진장은 2만 정도에 해당되는 곳인데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 가지고 납득을 하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지.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건 특교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교가 예. 지금 아마 80 하반기에 82억으로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각 군별로 대충 보면 20억 기준 우리가 4개 군이잖아요. 예. 그 각 군별로 4개 군을 이제 20억씩 이렇게 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임순남 같은 경우도 60몇 억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3개 군이니까 60몇 억이고 아마 그 2개 군으로 돼 있으면 40몇 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게 그 선거 때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올 일이 아니라 지역 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예. 좀 가끔 와서 기자실 와서 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없게끔 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그런 상황도 좀 자주 뭐 여기서 커피 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마무리하신다는 그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선거에 임하는 뭐 어떤 각오라든가 그런 말씀 같은 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의 길, 또 평화의 길, 또 번영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정치가 제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심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좀 해주시고 또 그게 됐을 때 우리 완주 발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가 제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 발전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로서는 제가 삼선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좀 더 큰 역할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